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김병우 원장입니다. 네. 방송 시간이 조금 늦어가지고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차량 정체가 좀 많이 심했던 관계로 생각보다 조금 많이 늦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제로 빨리 넘어오고 강의도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내용이 있으면 질문 주시면은 또 기다리셨던 분들은 실시간에 강의 흐름보다는 질문을 먼저 대답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빠르게 슬라이드 보면서 여러분들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엉덩이 통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엉덩이 통증은 진단이 가장 중요하다. 어떤 질병이 진단이 중요하지 않은 게 있겠습니다만은 특히나 이제 엉덩이가 아파서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특히 연령이 증가할수록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또 저한테 오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 주요 호소하시는 증상 중 하나가 엉덩이 통증이어서 겨울도 다가오고 엉덩이 통증은 또 계절성으로 좀 겨울에 환자분들이 많아지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초입에 인트로덕션처럼 다루어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어요. 11월 방송은 목요일, 수요일 각각 6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엉덩이 통증 병원에 내원을 많이 하시는 증상 중 하나예요. 우리가 국민병이라고 알려져 있는 허리 통증, 요통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건 절 연령 남녀노소 다 있지만 엉덩이 통증은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엉덩이 통증에 대해서 조금 더 가볍게 처음에 훑어보고 지나갈 텐데 이 엉덩이 통증이 임상적으로 제가 진료를 하면서도 느끼고 강의를 하면서도 항상 느끼는 건 뭐냐면은 환자분들한테 있어서 엉덩이라고 하는 부위가 좁아 보이기도 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A라는 환자분이 오시고 B라는 환자분이 오실 때 A라는 환자분도 나도 오른쪽 엉덩이가 아파서 왔어요. B라는 환자분도 우측 엉덩이가 아파서 왔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두 분이 각각 표시하는 위치가 다르세요. 그리고 캐릭터도 좀 다르고 그래서 엉덩이의 구조, 표면적인 구조 좁게도 느껴지지만 상당히 깊고 넓은 엉덩이가 도대체 어디인가를 먼저 알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엉덩이 통증 강의를 할 때는 어디인지 엉덩이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가장 먼저 합니다. 자, 보시면 요거는 우리가 뒤에서 엉덩이의 표면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를 본 거죠. 그 밑에 이제 뼈 사진을 덧대어 가지고 구조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 대부분 우리가 엉덩이의 구조를 설명할 때는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실 때 각자 다 손을 이렇게 올려놓어 보시면 돼요. 이렇게 우리가 손을 이제 양쪽에다가 옆에다 올려서 열중섭 비슷하게 이런 자세를 한번 취해 보시면 만져지는 뼈가 있죠. 딱 여기에, 그죠? 그 뼈가 바로 이 장골 능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맨 위에 있는 이 빨간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장골 능선에서 일직선상으로 만나는 곳이 대부분 4번 뼈와 5번 허리뼈예요. 4번 뼈와 5번 허리뼈라서 내가 요 선에서 뒤로 이렇게 손을 딱 벅대어서 만져지는 부분이 대부분 4번 뼈랑 5번 허리뼈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허리뼈는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실 거고 요 장골 능선과 장골 능선의 아래쪽 뼈가 바로 요렇게 세모진 게 엉치뼈입니다. 그래서 골반뼈는 여러 개의 뼈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골반뼈 중에서 가운데에 붙어 있고 약간 아래쪽 이 장골 능선에 따라서 정중앙보다는 조금 바깥쪽에 위치한 뼈가 바로 엉치뼈예요. 천골이라고도 하고 엉치뼈는 척추뼈입니다. 척추뼈인데 허리뼈가 요추죠. 요추가 끝나면 이 척추뼈 자체가 엉덩이 뼈인 골반뼈에 붙게 되는데 이때 이 장골인 엉덩이 뼈와 엉치뼈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척추뼈가
골반에 연결되어지는 뼈 부위가 바로 천골인 엉치뼈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 뼈가 아프다고 하실 때 꼬리뼈가 아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어디 아프냐 그러면 난 꼬리뼈가 아픈데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넣으셔서 꼬리뼈라고 하시는데 지금 보면은 꼬리뼈는 여기 제가 화살 표시했죠. 요 부분이 꼬리뼈이거든요. 이게 바로 꼬리뼈예요. 그래서 엉치뼈에 붙어있는 뼈가 바로 꼬리뼈고 꼬리뼈는 사실 항문에서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오는 부위라 훨씬 깊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찰을 해보면 10명 중에 꼬리뼈가 아프다라고 해서 오시면 10명 중에 7, 8은 엉치뼈예요. 대부분 엉치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 엉치뼈의 바깥쪽 이렇게 귀같이 생긴 양쪽 뼈를 장골, 엉덩이뼈라고 합니다. 엉덩이뼈. 그래서 엉치보다 요 바깥쪽은 장골이고 그 아래 엉덩이뼈 아래쪽이 바로 고관절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엉덩이뼈인 장골과 엉치뼈인 천골이 만나는 관절이 있겠죠. 뼈와 뼈는 만나면 관절을 이루게 되잖아요. 그 뼈와 뼈가 만나는 관절이 무엇이냐? 바로 천골과 장골이 만났으니까 천장관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천장관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제가 두 가지 뼈를 잘 얘기했어요. 엉치뼈, 엉덩이뼈가 있고요. 지금 이게 우리가 엎드렸거나 서 있는 모습의 뒷모습이라고 본다면은 앉게 되면은 요 고관절이 이렇게 구부러지면서 다리가 구부러지면서 이 엉덩이 부위가 바닥에 닿겠죠. 의자에 앉든 바닥에 앉든 요 닿는 뼈 요걸 뭐라 그러죠? 바로 좌골이라고 합니다. 좌골. 좌골이 앉을 자자 시팅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앉을 때 닿는 뼈예요. 그럼 제가 지금 앉아서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손 넣었을 때 만져지는 부위. 그죠? 그게 뭘까요? 바로 좌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엉덩이가 아파서 왔을 때 어디가 아픈가요를 여러분들이 자가 진단을 한다면은 지금 3가지가 나온 거예요. 엉치, 엉덩이, 좌골. 이렇게 3가지를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 중간에 우리 49550님이 질문을 주신 내용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질문을 한번 대답해 드려 볼게요. 자, 운전을 오래 하고 나면 49550님께서는 49550은 40살이신가? 운전을 오래 하고 나면 오른쪽 엉덩이가 뻐근하고 저림이 생긴대요. 이게 좌골신경통 초기 증상인가요? 아니면 단순 자세 문제인지 궁금합니다라고 물어보셨거든요. 자, 그러면 이 좌골신경통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바로 전 슬라이드로 49550님께서 물어보신 내용을 정리해서 제가 대답을 해드려 볼게요. 자, 49550님이 오른쪽 엉덩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 그림으로 봤을 때 엎드려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가 오른쪽이겠죠. 그죠? 그러면 요 뼈가 바로 좌골뼈예요. 좌골뼈. 그러니까 좌골신경통이라는 거는 뭐겠어요? 이 좌골을 지나가는 신경이겠죠. 그 신경에 통증이 생긴 거니까 좌골신경통인 거예요. 우골신경통은 없어요. 우골신경통은 계속 좌우, 오른쪽이니까 우골 아닌가요? 이거 아닙니다. 앉을 자자, 시팅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좌골신경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영어로는 사이아틱 너브라고 그래요. 사이아틱 너브라고 하는데 요 좌골신경통으로 통증이 내려가는 걸 그래서 사이아티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앉아있을 때 저기가 뻐근하다. 좌골신경통 초기 증상일 수 있느냐? 초기 증상일 수 있어요. 네. 초기 증상일 수 있어요. 우리가 화장실에 변기에 앉아서 오랫동안 변을 본다고 딱딱하게 앉아 있었어요. 그럼 어때요? 다리가 저리죠. 엉덩이인데 눌려서 저리잖아요. 그게 바로 좌골신경통인 거예요. 네. 좌골신경이 오랫동안 눌려서 아픈 거예요. 그러면은 100% 좌골신경통이냐? 그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서 그 주위의 근육,
근육은 힘줄을 포함하고 있는 거고 혹은 인대 이런 것들에 국소적인 염증이 생겨서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육인대 문제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오랫동안 있는 작업을 하거나 직업을 갖고 있다면은 그 주위에 아까 천장 관절이라든지 고관절 주위라든지 그런 데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세 가지 병이 다 생길 수 있어요. 신경통, 근육인대 힘줄의 문제 혹은 관절 이렇게 세 가지가 생길 수 있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찌릿찌릿 저릿저릿한 느낌이 난다. 그러면 자골신경이 압박돼서 생기는 자골신경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기 증상일 수 있다는 거는 49950님이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충분하게 스트레칭 해주고 그리고 중간중간 운전하시다가 쉬었다 가면은 좋아질 수 있어요. 우리가 오랫동안 베개를 이렇게 잘못 베서 자거나 그러면 팔에 어떻게 되죠? 힘이 없죠? 이게 팔에. 그러면서 전기가 지리지리 오는 느낌이 나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자골신경이 운전하면서 오랫동안 눌린 거죠. 근데 이게 반복하다가 보면은 신경의 변성도 올 수 있고 병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신경에 병이 생기는 거라 신경병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골치 아파져요. 그래서 운전을 오래 하시면 가끔씩 쉬었다가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디가 아프신가요? 라고 물어보면은 첫 번째 엉치 정중앙에서 약간 벗어나고 많은 분들이 꼬리뼈가 아프다라고 말하면서 착각하는 부위 그게 엉치예요. 주로 엉치 통증 얘기할 때는 다들 일어나서 이렇게 만지십니다. 여기가 아파요. 여기 어딘가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엉덩이 잘 알 거예요. 엉덩이는 넓은 볼기짝을 말하니까 그 어딘가를 얘기하는 거고 또 앉을 때 여기 닿는 뼈 그죠? 의자에 앉거나 바닥에 앉거나 앉을 때 닿는 뼈 그게 바로 좌골이어서 이렇게 세 가지 통증 부위가 엉덩이 통증을 설명을 할 때 크게 설명되어 있을 수 있는 부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지금 언제 아프냐예요. 언제 뭘 할 때 아프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엉덩이 통증에서는 엉덩이 통증 환자분들은 제가 진료실에 들어오면 그냥 들어오시는 순간 어느 정도 알아요. 어느 정도 아는데 자 언제 아프냐 세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 있어요. 걸을 때 앉아 있을 때 그러니까 걸을 때라고 한 건 걸을 때만 아픈 거예요. 걸으면 아프다. 또 하나는 앉아 있을 때만 아프다. 걷는 건 괜찮아. 세 번째는 무언가 움직일 때 그러니까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라든지 아니면 걷다가 좀 돌릴 때라든지 뭔가 어떤 포인트가 있어요. 움직이려고 할 때 그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요. 그렇게 우리가 통증을 나눠볼 수 있는데 영신김님의 질문을 제가 받고 요걸 조금 더 설명을 한번 더 드려볼게요. 자, 영신김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냐면 골반이 많이 아프대요. 의자에 오래 앉아 있으면 일어나 걸으면 골반 쪽이 아프대요. 자, 앉아 있다가 일어나 걸으면 아픈 거예요. 밤에 자다 보면 다리에 땀이 나고 다리가 약해진대요. 갈수록. 나이는 60대이고 매일 운전만 하다가 오늘 운동 좀 하려고 운동장 갔더니 걷기가 엄청 힘듭니다. 어떻게 할까요? 부탁드립니다. 좌골도 아픕니다. 자, 지금 영신기님은 걷는 것이 불편해요.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면은 아프고 운동을 좀 하려고 걸으려고 하니까 굉장히 걷기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좌골 직접 만져봐야 알겠지만 그게 엉치뼈를 말하는지 좌골을 말하는지는 진료실에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그 엉치 좌골 통증이 있는 거예요. 자, 영심기 님이 지금 우리가 슬라이드로 가서 보면은 걸을 때 걷기가 힘들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를 크게 의심해 봐야 돼요. 하나는
걸을 때 통증이 생긴다라고 하면 척추 질환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허리 디스크, 협착증, 전방 전이증, 추간공 협착증, 기타 등등 아무튼 척추 질환은 걷다가 보면은 불편함이 생겨요. 이게 걸으면 걸을수록 아플 수도 있고요. 걷기 시작할 때 아프다가 좀 걸으면 나아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달라요. 환자마다 다르고 병변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마다 다르지만 걸을 때에 뭔가 문제고 갈수록 다리가 약해지는 것 같고 그렇다면 1번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다? 무엇이다? 척추 질환입니다. 그걸 가장 많이 보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통증 자체가 심하지는 않고 그냥 전반적으로 다리에 힘이 없다. 근데 척추에는 문제가 없어. 검사를 해보았더니 MRI상 협착증도 특별하지 않고 디스크도 나이에 맞게 어느 정도 퇴행된 상태예요. 그러한 경우에 나이가 들면서 하체에 힘도 없어지고 다리가 약해진다면 근육감소증을 생각해 보아야 돼요. 근감소증이라고 해서 요즘 선생님들이 노년내과에서 많이 강의하시잖아요. 많이 걸으면 좋다? 노년내과 선생님들 뭐라고 하죠? 걷지 말라고 그러시죠? 이제는 걷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선생님도 있잖아요. 근력이 약화되는 거예요. 근력이 약화되면서 근육량이 감소하면서 점점 걷기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는 상호작용을 해요. 상호작용을. 왜냐하면은 협착증이 어느 정도 있게 되면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도 자극을 받게 되고 신경도 약해지게 되기 때문에 근육도 결과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반대로 근육이 약해지다가 보면 신경도 안정적으로 주행을 못하게 되니까 병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걸을 때에 통증이 어느 정도 이상 있어서 불편해서 내가 아파서 쉬었다 가야 된다 그러면은 협착증이나 척추질환에 많이 가깝고 통증보다는 그냥 힘이 좀 없고 힘이 받친다. 그러니까 힘이 없는 마비가 아닌 거예요. 그냥 뭔가 힘이 들어요. 이걸 하는 게. 그러면은 근육 감소에 가깝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신김님께서 질문 주신 거에 대한 대답은 제가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 그러면 언제 아픈가요를 정리해 보면은 이래요. 엉덩이 통증이 있는 분들은 걸을 때만 아프다라고 해서 오시는 분이 있고 앉아있을 때만 아프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고 움직일 때 아프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특히 좌골 통증, 이 앉아있는 때 닿는 뼈죠. 거기가 굉장히 많이 아픈 분들은 앉아있을 때만 아파하세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오시면 나는 만보도 걸어요. 저는 2시간도 걸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앉지를 못해요라고 말씀하세요. 또 어떤 분은 걸을 수 있어. 앉을 수도 있어. 그냥 근데 뭔가가 움직이면 이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이 뻐근하고 아파요. 뭔가가 아파요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는 분들이 있어요. 각기 약간의 다른 질환들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앉아있을 때만 아픈 분들은 좌골 주위에 힘줄염이나 점액낭염이나 혹은 좌골 주위에 작은 감각신경 뿌리들의 병증이 생겨서 생기는 경우들이 많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움직일 때 뭔가 아플 때에는 앞서 얘기했던 척추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고관절 쪽의 관절 질환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엉덩이 통증을 가지고 오는 환자들을 구별해 보거나 자가 진단을 할 때 꼭 알아두시면 좋은 것이 동반된 증상입니다. 동반된 증상. 예. 그러니까 엉덩이 통증만 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 더하기 무언가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들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다리 통증입니다. 나는 엉덩이도 아프고 허벅지랑 종아리까지 아파요. 나는 엉덩이도 아프고 종아리도 아파요. 이러면 무언가
다른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척추 질환이에요. 신경 뿌리가 눌리게 되면은 엉덩이도 아프고 다리도 통증이 내려옵니다. 나는 주로 엉덩이가 아프지만 다리까지도 뭔가 내려가는 게 있다. 그러면 척추 질환을 많이 의심해 봐야 돼요. 사타구니가 아프다. 그러면 나는 엉덩이도 아프고 이쪽 사타구니 쪽도 아픈 거예요. 그러면 척추 질환도 의심해 봐야 되고 고관절 질환도 의심해 봐야 돼요. 다리를 꼬고 앉거나 양반 자세가 힘들다. 그 사타구니 쪽이 아파서 그러면 고관절 질환을 많이 의심해 봐야 돼요. 세 번째, 발목이 아프다. 나는 엉덩이도 아프고 발목도 아파요. 근데 발목이 삐끗했으면 발목을 만지면 아프겠죠. 발을 만져서 아프지는 않아요. 발목이 잘 움직여. 근데 발 주위가 발목이 있는 데가 발등이 아파요. 그러면 무엇일까요? 가장 많이 의심해 볼 건 척추 질환이에요. 디스크나 추간공 협착증, 특히 요추 5번 신경 뿌리병증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동반된 증상들을 가지고 의사들이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큼직큼직하게 나눴는데 환자들이 오실 때 환자분들의 증상이 본인이 나는 그러면 걸을 때도 아프고 앉아있을 때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사타구니 발목도 다 아픈데 그럼 나는 뭐에 해당됩니까? 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큼직큼직하게 이런 분류로 생각해 볼 수 있다인 거지 이걸 가지고 증상을 결정해 보거나 진단을 해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엉덩이 통증은 복합적인 경우가 많아서 두 가지 이상의 병을 같이 가지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실제 환자 사례를 살펴보기 전에 오늘 제가 강의가 늦었으니까 지금 벌써 45분이에요. 그래서 질문에 대답을 해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윤현경님 질문을 한번 들어볼게요. 윤현경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올 여름에 의자를 딛고 내려오다가 정확히 항문 바로 위 엉치뼈 뾰족한 의자 모서리에 맞아서 너무너무 아팠거든요. 토 나올 뻔하셨대요. 너무 아파서. 진짜 너무 아프면 속이 메스꺼워요. 메스껍습니다. 자, 그러면 의자에 앉아있다 일어나도 너무 아프다. 아직도. 여름인데 벌써. 가장 많이 의심스러운 거는 자, 다쳤어요. 다친 게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항문 바로 위 엉치뼈인데 제가 보기엔 꼬리뼈예요. 미추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 오래 갑니다. 예. 처음에 치료를 좀 해주면은 괜찮은데 이게 좀 병원을 안 가시는 경우도 많아요. 예. 저도 경험자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20대 때 이 스노우보드를 좋아해가지고 보드를 탔었어요. 근데 나이가 되면 보드 타기가 정말 힘들어요.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스키를 타다가 보드 타고 내려오는 친구들을 보니까 젊은 친구들을 보니까 보드를 한번 타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제가 원래 제가 가지고 있던 보드도 이제 없어요. 다 팔아서. 옛날 것들이니까. 근데 이제 보드를 한번 탔어요. 타다가 꽈당한 거죠. 예. 꼬리뼈 골절됐어요. 와,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해 보니까 2달 가더라고요, 진짜로요. 예. 2개월 가까이 간 것 같아요. 이게 부딪히면서 골절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골절이 안 된다 하더라도 골막이나 힘줄이 손상을 받기도 해요. 그러면 거기에 예쁘게 아물면 좋은데 이게 그냥 자연 치유를 하거나 경과를 보다 보면 굳은 살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굳은 살이 그 부분이 살이 얇잖아요. 거기가 보면 엉덩이는 이렇게 우리가 엉덩이가 패드처럼 통통해요. 엉덩이는요. 그래야 이제 안에 있는 주요한 자골신경부터 시작해서 구조물들을 이 엉덩이에 있는 지방이 보호대처럼 보호해 주거든요. 근데 그 꼬리뼈 부분은 거의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죠? 거기 굳은 살이 생기면 배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윤영경님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아플 수 있어요. 이때는 어떤 걸 해보면 좋냐면은 초음파 검사가 유리해요. 왜냐하면
이 얇잖아요. 그 부위가. 뼈하고 피부하고 피하고 그 안에 굉장히 얇은 그 공간 안에 모여 있기 때문에 초음파로 잘 보입니다. 그래서 초음파로 봐서 부어 있거나 아니면은 좀 뭔가 굳은 살처럼 보이는 이런 음영을 보이는 부분이 보이면 주사를 맞아주는 게 좋아요. 한두 번만 해줘도 많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주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많이 써요. 부어 있으면 또 붓기를 빼는데 스테로이드만큼 좋은 건 또 없거든요. 용량도 많이 쓸 필요가 없어요. 부위가 얇기 때문에 아주 조금만 넣어줘서 해줘도 효과가 상당히 있는 편이고요. 딱딱해서 굳어져 버린 경우에는 프롤로 치료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치료를 해줘도 윤영경님 같은 경우에는 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병원을 안 가셨다면은 가셔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질문 보도록 할게요. 여름나기 중님입니다. 여름나기 중. 자, 겨울이 다 돼가는데 여름나기를 하고 계시니까 참 이름이 시적입니다. 제가 엉덩이 아래쪽 통증이 심하대요. 증상을 보니까 이상근 증후군이랑 많이 비슷해서 이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맞다면 주사 치료만으로 완치가 가능할까요? 수술이 필요하다면 고민돼서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강의 슬라이드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를 했죠. 좌골은 어떤 뼈라고요? 이렇게 닿는 뼈, 앉을 때. 그게 지금 제가 화살 표시로 하면은 요 부분이에요. 여기가 좌골이에요. 양쪽에 있어요. 근데 이 근방으로 요렇게 지나가는 신경이 바로 좌골신경이에요. 자, 좌골신경을 이렇게 덮고 있는 근육들이 있어요. 많아요. 한 개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이름으로 들리는 그게 바로 이상근 증후군이에요. 이상근 증후군. 그 이상근 증후군이잖아요. 증후군. 그건 뭐냐? 확실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확실하지 않아. MRI를 찍었는데 좌골신경통은 허리가 원인인 경우가 아닌 걸로 크게 나뉜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허리에 원인이 있으면 척추성 좌골신경통인 거예요. 요추성. 그러니까 허리에 문제가 생겨서 좌골신경통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좌골신경통의 기원이 시작이 허리 4번, 5번, 그 다음에 천추, 엉치 1번, 2번 이런 신경 뿌리가 모여서 좌골신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허리에 문제가 생기면 좌골신경통이 자동으로 생겨요. 그러니까 허리 MRI 찍어서 디스크 협착증이 있다. 그럼 무엇이죠? 척추가 원인인 좌골신경통이에요. 근데 허리를 찍었더니 MRI가 깨끗해. 아니면 디스크 조금 튀어나온 정도고 이 정도로는 허리로 이렇게 방사통이 생길 것 같지가 않아요. 않단 말이죠. 그러면 어딜 봐야 되겠어요? 엉덩이를 봐야 되겠죠. 엉덩이를 봐야 되는데 엉덩이의 관절이나 엉덩이의 힘줄이나 엉덩이의 좌골신경 자체의 문제나 명확한 원인이 없어요. 그런데 환자가 그 부위를 저려하고 땡겨하고 아파해요. 그때 이상근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확실하지는 않은데 그 주위에서 환자의 증상을 신경통의 양상을 띠고 있으니까. 그럼 이상근 증후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근 증후군이라는 병은 흔한 병은 솔직히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예. 병원까지 올 일이 잘 없어요.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제가 늘 그냥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아까 화장실 의자에 앉아 있었던 비유를 했던 것처럼 화장실 의자에 오래 앉아 있으면 이게 눌려갖고 피가 안 통하죠. 신경에 피가 안 통하면 신경도 허혈 상태가 돼요. 그때 저리잖아요. 예. 다리까지 내려올 수 있잖아요. 그게 이상근 증후군이라 제가 설명을 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나기 주님께서는 이상근 증후군이랑 증상이 많이 비슷하겠죠. 왜냐하면 좌골신경통 증상이니까요. 그래서 여름나기님께서는 만일에 내가 통증이 심하면 일단은 허리에서 내려오는 게 빈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그쪽을 한번 찾아볼 필요성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원인이 아니라면은 또 다른 요인을 찾아보고
특별하게 기질적 원인이 없다. 그러면은 이상근 증후군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연히 주사 치료는 검사를 하는 중간에도 우리가 선택적으로 해볼 수 있고 주사 치료의 반응을 보고 진단을 붙여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이 꼭 필요한 병은 절대 아니고 만일 이상근 증후군이라면은 수술은 거의 안 해요. 예, 거의 안 한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름나기 중님의 질문까지 제가 대답을 해드리고 오늘은 시간 관계상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못다한 이야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환자 사례를 가지고 보는 엉덩이 통증의 종류 이런 식으로 해서 마저 이어나가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연속해서 들어보시면 이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참 유사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 공식 인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통증 없는 밤 되세요. 굿밤 되세요. 안녕.